자,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의 관심 종목 부분은 14일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3시 방송을 가기 전에 원고를 작성하는 가운데 이 종목군들을 교육하고 원고 작성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시간이 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23시부터 24시까지 박상재 TV 방송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일단 이동하고 방송국에서 이제 자 이동을 하고 새벽 심야 시간에 미국장도 같이 보면서 오늘 또 CPI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길 그 방송이 좀 원활치 못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적절하게 심야 방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24시 30분, 00시 40분, 00시 40분에 방송을 또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00시 40분에 만약에 깨어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접속하시면 방송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좀 깊이 있게 종목군들별로 전부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려운 시간 내주시고 들어오셨지만은 방송 원고 위주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전체적으로 좀 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 이렇게 한번 쭉 뿌려드립니다. 요 기준에서 공부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교육을 쭉 해드릴 텐데, 일단은 원고 작성하던 부분을 쭉 맨 처음부터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오늘 대박인 거는 이거죠. 뭐 예쁜 궁디님께서 개별 매매 기준에 이제 이 종목군들 보셨지만 시가총액이 상한가 갔는데도 1,000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별 매매 완전하게 이걸 꼭 방송을 갖고 나가야 되냐라는 생각까지 들긴 합니다만, 일단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면 이제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성일라이트가 좀 아쉬운데, 저보다 오히려 주린이 달자 선생님은 꼬리 달릴 때 배우신 그대로 또 차익 실현 잘 하셨어요. 오늘 2차 전지도 좀 아쉬웠고 방산이나 에너지 쪽의 기준도 아쉬웠는데, 오히려 방산 에너지는 저점 편입의 기회로 잘 잡았다. 특히 하나솔루션의 수급은 상당했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LG노텍 대박이죠. 얘는 누적 수익 범위 작년으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실질적으로 매수 문자가 제한적으로 나갔어요. 얘는 매수 문자가. 그런데 이제 그 포스코케미칼 매수 문자 제한적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일단 어찌됐든 포스코케미칼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었고 편입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부 계시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앞전 고점을 넘기려는 흐름인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심야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DB하이텍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위치. 코스모 신소재가 8일날 애매모호하게 차익 실현이 되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할 건데, 일단은 얘네들이 시가총액 지금 1조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금양도 1조 이상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극대형주의 이러한 그 등락률의 범위의 흐름이 우리 포트에서 IT 비중이 제일 높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동안 이제 고생들 하셨는데 이 거래량 수반과 함께 완전히 돌려지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오늘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뭐 전체 이거 심야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전체 1조 이상 1조 1,000억 원 매수를 했다 이 기준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2,700억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서 1조 1,000억을 사서 시장 올랐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뭔 종목을 샀냐를 봐야지. 어떤 종목을 샀는지. 아니 데모나 예선테크 사서 상한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시장 견인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좀 잘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개장 전에 방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월부터는 이제 우리 이 회사의 제이대 파트너스의 각 그 전문가분들께서 아침 방송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10월부터는 21시 방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23시 방송도 저희 전문가분들이 하실 거고, 서울경제TV는 16시, 17시 방송을 전문가분들이 또 하실 거고. 어찌됐건 그 흐름 속에서 이러한 기준들, 아침에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이 내용들, 이 종목군들이 사실상 많이 겹쳐져요. 종목을 막 남발하는 게 아니고 겹쳐집니다. 5종목이. 뭐 실예로 현대차는 9월달 거래일수가 7거래일인데 현대차는 7거래일 내내 현대차 편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14일까지 하면 8거래일이죠. 8거래일 동안에 현대차는 편입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설정 범위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종목군들, 그리고 그 종목을 배제시키면 더 이상 안 보면 돼요. 당분간. 왜? 거래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일라이트 금양 지난주 내내 폭등 난리가 아니었죠. 뭐 특히 금양 같은 경우에도 성일라이텍도 그렇지만 금양의 경우는 뭐 미친 듯이 움직였죠. 11.98%, 그리고 19%, 그 다음날 13%, 그 다음날 26%.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코스모화학도 뭐 계속 올려드렸는데 이 전략 8일날 전략이 조금 엇박자가 나서 아쉬웠던 부분이고,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이었고, 코스모 신소재를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의 기준이고,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야간에 23시 30분부터 뭐 거의 한 3-4시간 동안을 4시간 가까이를 교육을 해드렸는데,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BM, LG화학, 에코프로 BM, 뭐 현대차, 뭐 하나솔루션이나 한국항공우주 오늘 뭐 저점에서 돌릴 때 기준 잘 편입 대처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늦게 들어가서 뭐 나는 손절했어요 이런 기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기준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정리를 하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일부터는 이 금양이나 코스모학이 조금 위로 올라가면 둘 다 지금 1조 이상이거든요. 그 위쪽으로 올리고 세비캠을 오히려 빼버릴 거예요. 그럼 다 1조 이상의 종목군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빠져 있는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쪽 뭐 종목을 다시금 넣을 거예요. 수익률에 따라서.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이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많아져서 칸이 뭐 좁을 수도 있는데 좁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방송국의 지금 기준에서도 방송국의 기준에서 이 화면을 보여줄 때 이거 절대 2장으로 쪼개지 마세요. 2장으로 쪼개지 마세요. 그럼 뭐 최근 불기둥 종목을 없애더라도, 최근 불기둥 그 란을 없애더라도 그럼 2페이지 그 반을 쪼개서 2칸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주더라도 절대 2페이지로 가지 마세요. 담당 PD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요 부분 잘라갖고도 뭐 전달해 주셔야 돼.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은. 세상 어떤 PD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요. 일반 PD도 이거 2장으로 넘기면 좀 힘들겠구나 해서 정확하게 기준 잡아서 해야지. 어느 방송에서 이걸 뭐 수익률을 막 2장 3장 찢어가지고 캐스터가 그걸 읽어가면서 하겠습니까? 방송국 자체 젊은 PD 자체도 오히려 대표님 이거 한 장 주세요. 이게 너무 많으면 이것도 좀 줄이면 되지. 막말로 중요한 것만 뽑아놓든지. 그리고 여기서도 체크를 해줄 부분은 방송 원고에 있는 종목군들을 내일부터는 박스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원고에 있는 종목은. 그리고 또 중요도가 있는 종목은. 뭐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2022년 하반기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모니터링 하신 분들도 너무 늦은 시간이 됐지만 이 완성되는 원고 위주로 내일 또 작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엉킵니다. 그래서 이 22년도 이제 하반기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해갖고 제목을 조금씩 바꿔놨어요. IT, 자동차, LG화학 요 기준을 좀 제발 좀 주력으로 설정을 하자, 그 말씀드리는 거고, 실적 및 정책주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요 기준에 똑같은 내용의 기준으로 이렇게 저걸 뭐 맨날 날짜 뒷부분 수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책 기준에서는 이렇게, 주력에서는 이렇게 주력주 기준은 실적이다. 실적 기준에서 놓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정책의 기준, 그리고 그 부분은 이거는 이제 또 심야 시간에 길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올 3월부터 이제 8월 31일까지 종가 기준이고 요거를 이제 가장 마지막 기준으로 매일매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뭐 9월 종가에 또 기준을 또 설정해서 보여드리든가 할 텐데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할 수 있는 IT 자동차 LG화학 그리고 정책주들은 이제 좀 좋아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늦었어라고 이제 또 뒤로 물러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었겠죠. 근데 8월 말까지 기준에 이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밀려 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이 2차 전지 LG화학과 현대차의 등락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손익 범위가 55에서 80% 비중을 이들을 채웠다고 했을 때 1.5에서 11.5까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를 이 포트 주력 포트 비중에서 2대 1대 1로 설정을 했다. 만약에 2대 1대 1로 설정을 했다면 1.5% 포트 수익분이 안 나와요. 마이너스 12.77일 때. 예? 세 가지 업종을 얘를 가장 많이 갖고 가는 거니까 하이닉스를 IT를 그러면 얘를 2라고 치고 얘를 11 비중으로 가져갔을 때 그러니까 50, 25, 25 비중으로 갖고 갔을 때 1.5% 만약에 얘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갖고 왔다고 치면은 그렇게 되면은 11.5%의 손익률이 나옵니다. 최대 이제 80% 비중에. 근데 최소 55% 비중에 전체 손익률 기준을 따지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종목 같은 경우에 방산이든 태양광이든 2차 전지든 지금 뭐 지난주까지 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방산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조정이 들어가서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좀 많이 두들겨 맞은 편에 놓여져 있는데 어쨌든 8월 말일까지 기준에 평균적으로 다 40% 이상은 다 움직였어요. 3월 이후에. 예? 그렇게 놓고 따졌을 때 그 비중을 10에서 35%의 수익 종목 비중으로 전체 포트 비중에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면 4에서 15%의 수익.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 12.77일 때 5.5에서 26.5%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이건 원금 회복이 아니라 수익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절대 수익이죠. 풀업 트레이더들이 시장에 밀리거나 말거나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부분에서처럼 7월 29일 종가에서부터 8월 31일 그러니까 8월 한 달 동안의 등락률이 시장은 0.84% 올랐어요. 그나마도. 근데 주력하고 수익을 합산을 하면은 8월 한 달 동안에 1.71에서 7.28%의 손익률이 발생이 됩니다. 손익률의 기준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가 잡힙니다. 그게 이제 뭐 지난 그 26일 기준의 주간 단위 기준에서 이제 수익 범위를 9월 2일까지 설정을 해드렸는데 연휴 기간 다 포함해서의 기준을 잡으면 9월 달의 기준 7거래일 뿐이 안 돼요. 7거래일 동안에 시장은 사실상 0.9%가 빠진 거예요. 오늘 많이 돌려놨지만. 근데 이제 주력 포트 비중을 하이닉스를 2로 잡고 2대 1대 1로 하이닉스, LG와 현대차를 요 기준으로 잡으면 1.67에서 2.34% 수익이 발생됩니다. 마찬가지. 다만 여러분들이 야, 이 수익 가지고 내가 언제 원금 회복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배제하고 자꾸 소형주에서 해보려다 보니까 오히려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리고 정리하고 깔끔하게 빨리 털고 매매를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제도 이제 야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는 목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방송 보시고 화요일 날 가입하겠다 하셔서 수요일 날 가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일 날 우리가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강력한 매수 사인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많이 놓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날 가입을 하셨는데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형주 위주의 자산 규모도 있으시고, 근데 보니까 이제 우량주 위주로 하는데 한 목요일 날은 뭐 연휴 앞두고 있었고 개장 초 기준에서 이제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코스모 화학이나 신소재 편입 기준에 놓여져 있던 거를 편입을 못하고 거꾸로 이제 코스모 화학은 차익 실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엇박자가 있었어요. 뭐 그래서였던 건지 아니면 뭐 종목이 비슷해서
같아서 그랬던 건지 하루 만에 이탈을 하셨는데, 이탈하시고 뭐 오늘 장이 좋았으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셨으니까 오늘 뭐 시장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발생이 되셨겠죠.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를 좀 비중이 어느 정도시는 모르겠지만 정리를 하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도 압축을 하시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잡아놓고 대처를 하면, 그리고 변동성 종목을 무조건 하시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대형주 기준에서 기준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수익 종목, 그러니까 1조 미만짜리는 뺍니다. 얘네가 이제 1조로 올라서긴 했지만 얘네를 배제한 등락률을 가지고 갔을 때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수익률은 7거래일 동안에 5에서 11%예요. 평균치가. 성일하이텍 이런 게 크게 올라왔는데 그 평균치가.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는 0.53에서 4% 수익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7거래일 동안에 시장은 0.91 빠져 있을 때 저 포트폴리오, 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있으면 최소 2.2에서 7.13%. 그러니까 귀에 들리지도 않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야 상한가 종목 줘 이러고 있는데 무슨 7거래일 동안에 보름 동안에 무슨 7%, 2%, 7% 수익률 우는라고 앉아 있으니 의직 답답하시겠어요. 내 계좌는 씨 팔아가지고 따블이 나야 원금 회복인데. 그럴 때일수록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누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익을 내는데 누구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종목에서 그 엄청난 수익 범위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 결론적으로 이 수익 범위가 누구는 이렇게 해서 수익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누적 수익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뭐 61%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늦게 가입하신 분들의 늦은 편입은 손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루에 뭐 수십 명씩 가입하는 그런 장세도 아니고 거래 대금이 완전히 줄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더라도 다시금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잘 설정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죠. 피존 선생님께서도 여기 보시면은 요 이제 빼고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이걸 빼면 안 되지. 저쪽에 방송에서는 신입회원 가입하시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신입회원 가입하고 나서 대단한 능력을 받습니다. 10월 30일이 만기세요. 연장하시겠죠 아무래도. 금양하고 성일 하이텍을 보셨는데 이게 7일날 기준이고 8시 47분이 오전. 그러니까 어제는이라고 했으니까 6일 기준에 금양이 19%, 성일이 15% 움직였어요. 금양은 월요일날 12%, 화요일날 19%, 그리고 7일날 요날 기준에 13%, 그리고 8일날 기준에 26% 움직였죠. 그럼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수익이 나셨겠냐고. 근데 가급적이면 피존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성일하이텍 지난번 처음 매수했을 때와 같은 양을 매수했었다면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을 거라. 그러면 자산 규모가 있으신 거예요. 그럼 VIP방으로 옮겨 오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안전적으로 포트 구성하고 수익 내시고 9월 7일, 8일 이렇게 계속 행복해 하시고. 왜냐하면 라이브 방송하고 일반 방하고에 또 어쩔 수 없는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차이가. 그냥 결론적으로 13일 날 이렇게 이제 많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9%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것을 사실상 윤정두가 전략을 잡아드리는 기준에 처음에 고점 찍고 밀릴 때는 차익 실현을 설정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프로그램 쪽이 원체 강해서 오히려 돌릴 때 편입의 기준을 잡겠다 했는데 밀리면서 프로그램이 좀 매도가 확대가 됐죠. 어찌됐건 결론은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별 기준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교육 받은 대로의 흐름이 되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런 교육을 명확하게 잡아드리죠. 포스코 케미칼도 케빈 선생님. 요즘에 이제 케빈 선생님의 수익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나중에 우리가 그 증권사 교보증권하고의 강연회가 10월부터 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주말 단위에서. 그러면 케빈 선생님이나 예쁜 궁디님이나 압박님이나 모셔다가 한 30분 강의도 준비를 할 거예요. 30분 1시간짜리 강의를. 회원분들께서 VVIP 회원분들께서 나는 어떻게 이런 단타 수익 또 주력주에서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예쁜 궁디님 상한가 오늘 다 잡아냈잖아. 여기 보시면 예선테크 상한가 종목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 드리면 아주 강의 잘하세요. 사실
회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 응? 결론적으로 상한가 종목 데모 예선 태클을 윤정두가 언급할 수는 없어요. 얘를 시가총액 자체가. 근데 이런 이슈가 있어서 움직인다. 무조건 거래량 거래대금입니다. 그리고 캔들. 응? 그 기준 꼭 놓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금양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시간이 없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릴게요. 금양에 대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금양도 우리가 문자 사인이 나갔죠. 나갔어요. 나갔고 그리고 지금 방송 원고 기준이 9월 8일 원고가 9월 8일 원고가 이거구나. 금양도 이렇게 보시면 문자 사인이 금양 기준에 이제 9월 8일까지 기준에 아주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나간 건 아니에요. 교육을 해드리고 시가총액이 원체 이제 1조 미만이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교육을 계속 잡아왔던 기준인데 1조에 이제 가까워지니까 7천억, 8천억 넘어가니까 14,600원 그리고 14,600원에서 뭐 15,550원 편입하신 분들 뭐 차익 실현 범위까지 이렇게.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계시면은 15,500원의 편입 기준이 또 잡혀요. 근데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 계속 들여다보는 거는 일단은 거래대금이 얼마? 2천억 수준. 그래서 거래대금 10위에 놓여졌는데 오늘 그 금양이 우리도 그 저점에서 돌릴 때 편입의 기준을 잡지는 못했어요. 저점에서 돌릴 때 뭐 금양을 편입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금양 같은 경우가 저점에서 마이너스 8.60에서부터 10% 들어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변동률을 중요시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금양의 기준에 거래대금이 10위 안에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10위 안에. 그러니까 이 기준이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되면은 한 번 더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서 금양을 또 보겠다. 금양이 속된 표현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수익을 주고 참 고맙다. 그렇게 하시면은 들여다보시는 기준점의 설정 범위가 거래량의 기준이 돼요. 거래대금에 1,500만 주만 잡으시면 돼요. 1,500만 주면은 거의 뭐 3천억 가까이 거래대금이 형성됩니다. 그럼 변동률은 시초가 대비 10% 전후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금양의 기준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놓고 보시고 25일, 26일자에 이렇게 상한가가 2번 나왔다는 거 너무 먼 옛날 얘기다. 아니요. 교육을 할 만하니까 올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9월 5일, 9월 5일, 6일, 7일, 8일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말씀드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금양의 기준에 피존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수익을 못 내셨다면 농담이 아니라 VVIP 방으로 오셔야 돼요. 혼자 계시니까 수익 범위나 매매 전략 범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변동이 커서. 케빈 선생님처럼 스스로 매매가 되신다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라이브 방송 채팅방의 기준이고.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 여기 이제 19,900원에 정리를 하셨잖아요. 이날 종가가 17,450원으로 끝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설명 오늘 보강 설명이 드리는 거예요. 금양 뭐 일주일 내내 지난주 내내 들으셨고 주말 내내 들으셨잖아요. 그 금양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시간이 없긴 한데 전일 그 원고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원고 작업 끝내고 바로 퇴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군들의 PDF 파일이나 문자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에 8일자 기준에서 또 오늘 기준에서도 PDF 파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금양의 경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저평가 상태가 아니다. 저평가 상태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교육을 해드리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뭐 2차전지 배터리 개발 성공을 했다. 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뭐 상업성이 있느냐의 기준인 거죠. 상업성이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제한적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상업성을 논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금양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 금양 같은 경우에 공정 공시 내용에는 전혀 없는 보도 자료만 가지고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실상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어떻게 되세요? 전환사채가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전환사채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어제 야간에도 이제 교육을 해드렸어요. 어제 야간 교육에. 어? 금양 같은 경우에 10일 11시 39분? 제가 10일 11시 39분? 23시지. 저 화끈냥 진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위주로 직원분들이 형성돼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매일매일 관리 감독을 안 해주면은 좀 능동적이지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쩌겠습니까? 제가 더 들여다보고 해야지. 결론적으로 이제 금양의 기준은 어제 야간에도 그 설명을 좀 드렸어요. 금양만 1시간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길이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양을 편입할 때에서부터 차익 실현할 때까지 이 내용들을 전부를 다 설정해 드리는 거니까 지금 올려드린 동영상 자료를 놓고 보시는 게 옳아요. 그 동영상 자료 부분을 놓고 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강조를 해서 드리는 내용을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금양은 펀더멘털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7월 25일 날의 기준에 금양은 주식수가 4,970만 주였습니다. 5천만 주가 안 됐어요. 근데 진짜 좀 심한 거죠. 이게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죠. 편법인데 사실은 뚜껑 뒤집어 까서 보면은 좀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소송 걸려요. 또 얘네들한테 무슨 근거로 윤정두 너 우리를 모함하느냐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찌됐건 이건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면 주식수가 4,970만 주에 지금 주가가 7월 25일부터 폭등이 뭐 300%씩 막 이렇게 나올 정도의 폭등이 나올 정도면 뭔가 공정 공시가 나와야 돼요. 공정한 게임이잖아요. 공정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없고 순 전환 물량 저렇게. 예? 그리고 나서는 뭐 좀 이따 보도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7월 25일이나 지난주나 똑같은 내용 가지고 2차 전지 부분 우리 굉장한 성장성을 갖고 있다. 그 내용 가지고 주가를 몇백 %씩 들어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모펀드 쪽의 물량이 제가 판단할 땐 이 물량이 아마 전환사채 지금 한 700만 주 들어왔거든요. 4,970만 주에서 5,76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0만 주 들어왔어요. 800만 주 들어왔는데 아름아름 개인들이 530만 주를 떠안았어요. 7월 25일 이후에. 어마어마하죠. 근데 주가만 올라가.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사야 주가가 올라간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란 말이죠. 외국인 기관이 산다고 해서 위로 쌓올리는 매수가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러진 않는다.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장이 지금 선물이 또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데 일단은 그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근데 이제 상승폭의 기준은 좀 둔화돼 있다. 상승폭이 둔화돼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 8.3% 나왔다. 요 내용인데 마감돼봐야 알아요. 마감돼봐야. 어차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건 오픈돼 있던 내용이니까 그것을 더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시장이 이제 흔들릴 때 그의 반대급부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너무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빠지면 다 같이 죽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결론적으로 일단은 어찌됐든 금양의 경우는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리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 데이터들이 새벽에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뭐 예를 들면 HLB 같은 경우 대주주 지분이 10%죠. 전환 물량이 다 쏟아져서 그래요. 텔콘 RF제약 같은 종목군들 17년도 하반기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진보 정부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주들 폭등 랠리 날라다닐 때, 뭐 신라젠 이런 종목군들 날라다닐 때, 거기에 후속의 기준으로 또 2019년도에 HLB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장중에 한번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전환 물량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쏟아져 나오죠. 뭐 텔콘 RF제약도 마찬가지고, 그 전환 물량이 쏟아지면서 그 대주 지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대주 지분이 계속 지금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일부라도 800만 주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량을 지금 개인이 오롯이 떠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슈 가지고 주가를 다 들어올렸더라고요.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상업성은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를 개발했냐 이거야. 가격면이나 성능면에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것에 대한 신규 수주? 그거 나온다고 해서 점상 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게 표출은 안 되죠. 그러니까 맹신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가 절대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기술적 분석은 수급과 심리의 기준인데 수급은 지금 상당히 안 좋다. 다만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겼지만 윗방향으로 계속 치고 올리면서 떠넘긴다. 그렇다면 그래도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나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7월 25일 날 10시 만에 예쁜 국민님이 금양, 그리고 4시간 만에 상한가를 갑니다. 그럼 이럴 때의 거래대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10시 반에 진입을 했으면 6,200원이고 상한가면은 15% 수익이 나와요. 저 때부터 저 6,200원부터 21,250원까지 15,000원이 올라와요. 250%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응? 결론적으로 저수익을 뭐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이 아니라 고점이 형성되면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게 전일 대비 20배 기준이 아니고, 그럼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듣지 마시고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놓여지는 기준을 설정을 하자.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거래가 터진 다음 날의 기준이면 전일 대비해서 80% 수준의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하자. 다만 현대로템처럼 8월 24일 날 1조가 터져서 다음 날 8천억 터지는 거 그렇게 안 돼도 된다.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잡고 교육자료 보고, 그러고 나서 26일 날에 이렇게 불교등 마스터님이 개장 초에 올려드렸을 때 5.44%, 그래도 7,560원이에요. 편입의 기준 설정하고 결국은 상한가예요. 결국은. 응? 상한가인데 그 다음 날부터는 거래대금이 둔화돼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거래가 터지고 그럴 때만 보는 겁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전략 교육을 잡아드린 거는 9월 5일 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상승률 22, 거래대금 14위. 1,000억만 넘기면 1,000억 전후면 거래대금 22 전후에 놓여진다. 그렇게 해서 9월 5일 날 저런 흐름. 그래서 9월 6일 날 채팅방에도 오픈을 해드렸죠. 14,600원. 매직 계산기 오픈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날 9월 6일 날 19%가 움직임이 나와요. 그런데 19% 움직이고 꼬리를 달고 저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차익 실현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재편입의 기준. 그런 범위들을 월등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잡혀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저런 기준이 잡혀야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가 원활해져서 예쁜 궁디님이나 압박님이나 케빈 선생님이나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뭐 주린 열공 선생님, 이런 분들처럼 개별 매매 기준으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9월 7일 날 15,150원에 이미 벌써 불교동 마스터님이 올리셨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라이브 방송에서 15,500원에 편입의 설정 범위를 또 잡아드립니다. 9월 6일 14,600원 편입하신 분들이 꼬리 달려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 계실 수 있고, 14,350원 저점을 이탈해서 손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다시 되돌릴 때 재편입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여러 기준인데 어찌됐건 라이브 방송에서는 저렇게 문자를 다 만들어 놓고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매수 사인을 발송하기 전에 프로그램 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다른 주력이나 수익 종목을 교육받을 때 그럴 때 변동성이 확장이 된 거죠. 어쨌든 이날 기준에 9월 7일 날 기준에 13%의 변동이 또 나옵니다. 월요일 날 11%, 화요일 날 19%, 수요일 날 13%, 그리고 목요일 날 26%. 목요일 날 기준에 금양을 아예 대놓고 오픈을 해드렸잖아요. 목요일 날 기준에 금양 해가지고 26% 오른 날도 매일매일의 기준에 사실상 오픈을 해드렸지만 26일 기준에서도 금양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날 오픈을 해드렸다. 그 내용을 지금 뭐 굉장히 줄여 놓고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다시금 끄집어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금양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금양의 기준입니다라고 원고 기준에 9월 8일, 9월 8일, 9월 8일, 9월 8일, 9월 7일, 9월 7일, 9월 6일 잠시만요. 9월 7일 개장 전에 이미 금양을 이런 식으로 다 오픈을 해드렸어요. 9월 6일 야간 교육에서부터 9월 7일 이 흐름 이전에 이미 9월 6일 야간 교육에서부터 이렇게 금양입니다. 성일하이텍하고 같이 보십시오. 금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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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공개적으로 다 방송에서든 어디서든 다 오픈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따라하시기 어려우신 경우가 당연히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 하시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나는 매매만 해야지라고 하시더라도 그게 원활치 않다 보니까 그냥 결론은 그래서 이때 편입의 기준이 이제 잡혀 있고 8일 날의 기준에 마찬가지로 이제 개장 초부터 금양의 흐름이 연출이 되는데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미 벌써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케빈 선생님 따라 붙으셨고 또 꼭지 뭐 이제 단기 고점에서 눌릴 때 차익 실현도 하셨고 우리는 그 1시 25분이 정확하게 시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1시 25분 이후에 이번에 18,000원이 깨지면 계속 18,000원 공방이 나왔거든요. 18,000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 하시죠. 그리고 마지노선은 몇 퍼센트? 5% 빌리는 17,500원을 보시죠. 했는데 1시 25분 이후에는 밀리질 않습니다. 18,000원 이탈이 되지가 않아요. 그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추가 편입은 이제 안 됩니다. 목표 주가는 그대로 2만 원이에요. 다시 상향하지 않습니다. 자, 2만 원까지 이제 돌파했죠. 이제는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게 2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 흐름은 이제 프로그램 쪽의 매도도 좀 확산이 됐고 그리고 분봉 보시면은 순식간에 한 방에 또 쏟아져 나와요. 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종가 기준에 이 17,450원까지 미끄러지고 끝났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금양의 기준입니다. 금양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차익 실현하십시오. 순식간에 깨져 내려가죠. 으악 하고 이제 쭉 올라가는데 저기서 안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맞는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일단 뭐 수급이 누적적으로 꼬여 있습니다. 이런 걸 떠나서 프로그램 쪽도 매도인데 좀 과도하게 들어 올리는 흐름이 있다. 따라 붙는 거는 연휴 직전에 좀 어설픈 것 같다. 펀더멘탈 대비해서도 그렇고 누적 흐름도 그렇고 연휴 지나고 단기 매매는 다시 보자. 그리고 꺾여지게 된다면 차익 실현을 하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시 25분이면 요자락이에요. 요게 13시 기준입니다. 요자락에 18,000원 이탈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또 17,500원은 내려오지도 않고 또 중간에 이제 19,450원 찍고 뭐 2만 원 넘길 때 기준에서도 그러고 나서 요자락이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된 거죠. 빠르게 대처한. 마지노선도 잡아드린 게 얼마예요? 다 오픈을 해드렸단 말이지. 재편입 안 합니다의 기준도. 여기서도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매직 계산기 기준에 5%면 22,000원. 냅뒀더니 더 가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런 꼬리에서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럴 때 등락률도 이게 15%씩 17%씩 나온 거예요. 등락이 사실은.
이런 때에서도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재편입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위에서 하더라도. 안 그러면 여기를 못 잡아내죠. 뭐 냅두면 더 가더라 했더니 계속 밀려. 패닉 상태까지 밀려. 18%가 밀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금양의 기준은, 자, 7월 25일 거래 터졌죠. 하단 보시면. 그리고 26일 추가적으로 더 터집니다. 그냥 터진 게 아니라 거래대금 최상위,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최상위, 그리고 거래대금이 둔화되어 있을 때의 기준, 그리고 거래대금이 재차 9월 5일 이후에 확산됐을 때의 기준. 지금도 여전히 거래대금은 일단은 12 전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다. 그 기준을 설정해 드린 거예요. 금양은 더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손가락질 받을 정도의 수준이 돼요. 어떤 거? 어떻게 이런 종목을 사라고 하지라고. 근데 2차 전지 주들이 다 그래요.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던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도 금양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매출의 규모라든가 이런 건 차이가 있죠. 또 수주 받아놓은 뭐 10조 원의 수주 3년치 받아놓은 거나 이런 거.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규모의 면에서는 당연히 매출이 더 크고 이쪽이, 그래서 시가총액이 금양보다 월등히 큰 것은 사실인데 프리미엄 붙어 있는 거는 뭐 비슷하다 사실은. 그래도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의 수급이라든가 성장성에 대한 메이저들의 해석 부분이 긍정적이다. 2차 전지 부분에 그래서 금양을 놓고 봤는데, 추가적으로 2차 전지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 후반부터 화요일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볼 수 있었던 범위란 말이에요. 코스모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는 수급이 굉장히 뛰어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코스모화학도 계속해서 뭐 보시면은 뭐 8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9월, 또 9월 6일, 7일, 또 9월 8일까지도 계속 8일날 공략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의 이제 개별 매매 기준 설정 범위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의 흐름이 누적 수급 범위가 뭐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추세적인 강화 부분, 추세 강화 부분을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자.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8월 달이 아닌 그 이전부터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리고 9월 달 지난주 기준에서 이 강력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서도 결코 소외되지 않고 이 종목군들을 다 잡아내고 그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결론은 일단 어찌 됐건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일단 이렇게, 잠시만요. 요 부분을 좀 바꿔놔야겠다. 코스모 신소재나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 기준에 있어서 그 똑같은 2차 전지 기준에 똑같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얘네도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어 있죠.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일단은 그 프리미엄 자체가 메이저들이 좀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의 프리미엄이냐, 그러니까 수급이라도 좀 뒷받침돼 있느냐. 수급도 뒷받침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그 2차 전지주들 가져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코스모 화학이나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의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놓고 해석을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리고 일단은 잠시만요. 제가 녹화를 하면서 이걸 또 무음으로 해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 코스모 신소재 누적 수급 범위까지 설정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그걸 놓고 보면서 코스모 신소재의 흐름도 더 들여다봐야 되는 위치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이 수익 범위를 많게 가자라는 거예요. 신고가 랠리 기준에 2차 전지를 또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면, 그리고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가총액 14조 정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폐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폐 배터리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원천적으로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굉장해요. 에코프로비엠처럼 프리미엄이 굉장한데 지속적으로 이제 이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게 7월 28일 날 기준에 변동성이 그 큰 시가총액 10조를 넘는 종목의 변동성이 이날 얼마요? 19.83%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수익 범위들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설정돼요. 2차 전지를 지금 집중한다면 2차 전지 기준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일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완화법, 뭐 간축법 이게 있잖아요. 폐 배터리가 사실은 원소재 공급망 불확실성, 그러니까 원재료, 원부재료 뭐 이런 부분을 중국산을 쓰지 말라, 북미산을 써라 뭐 이런 계속 미국 쪽에서 진보 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부의 정책에 어울리는 그런 정책을 쏟아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점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8월 말에 조정폭이 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16만 원이 좀 이탈되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었죠. 요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기준에서 이제 16만 원 전후 기준에서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였는데 우리는 폐배터리 관련주 시가총액 1조 미만의 가벼움을 좀 더 선택을 해서 들여다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은 월봉 기준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앞전 고점들을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누적 수급 범위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정해서 좀 놓고 보여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1조 월봉의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 여기까지 2차 전지, 그럼 금양 2차 전지,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LG화학하고 LG이노텍이 있는데 LG화학 부분의 흐름,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렇게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수익 범위가 오롯이 여러분들 수익 범위로 형성이 되는 거죠. 계속 변동성이 작지가 않아요. 변동성이.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9월 달의 기준에서도 계속 이제 오픈을 해드리고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는데 뭐 지금 68만 1,000원 그 수준까지 다 들어 올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그 LG화학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해석 이런 부분들 다 놓고 보시는 거고 나머지는 의미 부여할 내용이 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요 기준입니다. 물적 분할이 뭐 악재다 뭐 여러 내용이 있는데 보호해수가 풀렸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좀 긍정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보호해수가 풀렸다는 거. 그래서 일단 그 여러분들께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치 산정 부분하고 이런 부분만 좀 놓고 보여드릴 거고요. 뭐 57만 원, 50만 원 그 큰 의미는 없어요. 그 7월 달 또 7월 말, 8월 29일 뭐 60만 원 공방일 때 계속의 기준 이런 기준에서 8월 말일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권에서도 들여다보고 있었고 또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야 되는 그 위치 설정 범위였고 그리고 9월 8일 날 64만 원대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도 우리는 편입 설정 범위로 가져가야 되는 위치였고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그 매직 계산기의 내용보다도 차트 기준에 6월 달에 저 어마어마한 어려운 흐름 속에서도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7월 27일 그리고 8월 이렇게 잘 올라오다가 다시금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장의 이러한 그 흐름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바닥에서의 흐름 그 이후의 기준, 일봉의 기준에 이런 공포감의 흐름 이후에 일봉의 기준 4월입니다. 이게 4월, 6월, 4월 일단은 53만 9천 원. 그렇게 해서 이러한 범위에 이제 그 하락 기준에서도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었다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예요. 6월 또 8월 그리고 뭐 이런 기준들 다 배제를 하고 쭉 올라가다가 하여간에 3월달 저점 이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게 이제 7월이었고 그 다음에 9월 초순 이런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봉 그리고 이제 주봉 기준의 6월달에 저 힘든 흐름을 이겨내고 그리고 8월 그리고 8월 중순 9월 뭐 이런 기준점까지 이렇게 월봉의 기준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의 흐름보다도 일단은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터져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현재 기준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막 돌려놓는 흐름이라서 7월 초에 저 어려운 국면을 일단 이겨냈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8월 초의 국면 또 9월 달 들어서 다시 바닥이 형성이 되죠. 60만 원이 한번 출렁거려지는 그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 흐름에서도 우리는 이겨냈어요. 이겨내서 요 위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대형주 위주에서의 수익 범위를 좀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요 부분 여기로 옮겨 놓을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많은데 결론적으로 뭐 실적 잘못 눌렀다. 큰일 났다. 맞나요? 지금 원고 달라고 지금 저쪽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LG화학 부분도 최대한 이걸 더 줄여야 되는데 일단은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LG 이노텍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집중돼야 될 내용인데 방송에서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뭐 가져가야죠. 가져가서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거를 왜 여기다가 넣어놨을까요? LG 노텍에 10시 3분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요. 이 부분을 하이닉스를 뭐 볼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하이닉스가 없구나 지금. 그래서 넣어놨구나. 오케이. LG 이노텍에서 시간이 만약에 된다면 이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LG 이노텍의 기준에 수익 범위 그리고
시가총액 설정 범위의 기준, 그 대표 주자로 LG노텍을 설정한 거다. 그렇게 해서 LG노텍은 이렇게 수익이 났었고 오늘의 범위이고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고 교육을 다 해드렸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다 넣어드려야 될 내용이긴 한데 어찌됐든 갭에 대한 기준,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야 이걸 다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방송에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좀 잡아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보니까 기준 거래량이 좀 잘못돼 있어서 요거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께는 00시 40분에 방송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00시 40분 기준에 방송 같이 또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종목은 이렇게, 이게 뭔지는 아시죠?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솔루션입니다. 이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집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하나솔루션 매집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게 해서 매집 설정 범위의 기준과 이 내용들을 다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연봉이 아니라 그냥 차트라고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주봉 차트.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 부분을 PDF 파일로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도 함께 움직임을 좀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셔서 함께 가세요. 함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일단은 원고 부분이 마무리는 됐는데, 자 이렇게 하시고 00시 40분에 또 오시고, 앞부분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이제 요 파일도 같이 올려 드릴 겁니다.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 지금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수익을 목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종목군의 설정 범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상 파일 기준에서